안녕하세요.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사람의 심리 분석을 위한 챗봇 서비스를 기획 및 개발한 심심파파들입니다. 심심이를 최종적으로 개발한 심심파파들의 구성원은 보이는 화면과 같습니다. 발표는 크게 주제 선정, 수행 절차 및 방법, 기능 및 활용 방안, 느낀 점 및 향후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일정은 보이는 화면과 같이 하나의 표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화면에 보이는 우울증 자가진단표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항목에 체크된 5개의 문항을 보시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본 감정의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우울증을 흔히 마음의 감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감정의 변화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고 지속되기 쉽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지만 심한 경우 자살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이룰 수 있는 뇌질환이기도 합니다. 최근 코로나의 장기화로 우울증을 겪는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취약층과 20, 30대의 많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실제 병원을 찾는 비율은 국내를 기준으로 10%에 그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우울증 증세에는 약물이나 운동만큼 효과적인 것이 바로 지인 또는 가족과의 대화라고 전문의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힘든 이야기를 꺼낼 때 위로나 격려, 응원을 해주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기에 상대방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나 응원을 해주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또한 이야기를 꺼낸 상대방에게 더 큰 상처가 되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심심파파들은 이러한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데 있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사용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과 위로를 할 수 있는 챗봇 서비스를 기획하였습니다. 또한 대화 내용 속 감정을 분석하여 활용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기획한 챗봇 서비스의 수익 및 절차에 대한 발표는 화면에 보이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팀원들의 담당 업무와 챗봇으로 탄생한 심심이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심심이 구현의 GPT, 버트 2가지 모델을 사용한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의 구조입니다. 네이버 톡톡을 이용해 사용자가 메시지를 전송하면 개발자 도구를 통해 백엔드로 전송되고 백엔드에서는 AI 서버를 통해 답변 생성 및 감정 분석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프론트엔드를 통해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AI 모델은 AWS를 활용해 배포하였습니다. AWS를 이용하지 않을 때보다 AWS를 이용 후 답변이 생성되는 시간이 약 3초 정도 단축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수집 및 사용된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뒤에서 데이터의 쓰임에 대해 언급되겠지만 최종적으로 모든 데이터가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데이터의 많은 수정과 추가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을 통해 챗봇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인 자연어 처리 모델에 대한 것입니다.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용자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과 위로를 해주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 최대한 자연스러운 답변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사전학습 모델 중 한국어 기반으로 답변 생성 능력이 뛰어난 KO-GPT-2 모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AI허브와 GitHub에서 찾은 대화 내용 데이터셋을 전처리하여 약 135만 건을 확보하여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습을 마친 심심이와 대화한 결과 질문의 의도와 다르게 답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꽤나 문장 완성도가 높은 답변이 나왔다 하더라도 공감해주고 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단답 형태의 문장이기에 사용자 입장에서 직접 이야기를 이끌어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아, 그래? 어쩌라고? 이는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나쁜 데이터가 들어가면 나쁜 결과가 나오는 현상으로 약 135만 건에 달하는 데이터를 학습시켰음에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답변의 질을 높이기 위해 특정한 상황에 해당하는 대화 내용만을 추출하여 답변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조사하여 키워드로 선정하였고 기존 데이터에서 1차 추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일관성 있는 공감과 응원을 하는 챗봇의 페르소나를 유지하기 위해 1차로 추출된 데이터를 전수검사하여 페르소나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답변을 2차 추출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챗봇에게 공감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나의 아저씨 같은 감정적인 드라마를 시청해 학습하는 상황이 필요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답변 수정과 추가 생성된 답변을 포함하여 26,000건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로 학습된 심심이와 대화한 화면입니다.
확실히 이전보다 더 많은 턴으로 대화가 가능했으며 자연스러운 답변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분류 문제에서 GPT 모델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는 버트입니다. 한국어 데이터를 학습한 사전 학습 모델인 코버트에 감정 말뭉치 데이터를 학습시켜 총 58개의 세부 감정을 분류하였습니다. 하지만 학습 데이터에 대한 과적합이 발생하였고 실제 입력된 문장에 대한 감정 분류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4가지 방식으로 접근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은 분류하는 감정의 개수를 줄이는 방법이었습니다. 보이는 화면에 별 에큐러시를 보시면 58개일 때보다 감정이 줄어들수록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성능을 보이면서 기획 의도에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6개의 감정을 축소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심심이를 구글에서 만든 챗봇 미나의 성능을 평가했던 SSA 점수를 활용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평가 방식은 평가자들에게 직장 또는 사회생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2개의 메시지를 보내고 챗봇이 답변을 하면 문장의 구체성과 적절성을 예와 아니오로 선택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자료는 챗봇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20명의 평가자들의 대화 내용과 점수를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얼마나 문장이 구체적이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약 77%가 나왔으며 상황의 적절성은 50%가 나왔습니다. 연녹색으로 마스킹된 대화 내용은 직장 또는 사회생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당 내용에 평가된 점수를 계산해보면 전체 점수와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평가된 점수인 구체성과 적합성의 평균을 계산하면 SSA 평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심심이의 경우 63%로 그래프를 보시면 이 점수는 현존하는 챗봇 중에서도 꽤나 괜찮은 점수를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심심이의 기능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심심이의 접근성 향상과 편리한 사용을 위해 네이버 톡톡에 최종 연결하였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화면은 첫 대화에 앞서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사용자의 이름을 요청하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특정 사용자에게 예약 메시지를 전송한 화면으로 이를 통해 이전부터 감정에 잦은 변화가 있는 사람에게 먼저 대화로 유도하여 해당 시간의 감정과 상황 정보를 파악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앞서 네이버 톡톡을 통해 이루어진 대화에 대한 감정 분류와 대화 로그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해당 화면처럼 웹 대시보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프로젝트 2기에 개인정보에 민감한 대화 내용이 확인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는 실제 서비스로 이어질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거나 분류된 감정만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느낀 점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력강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심심이를 만들어서였을까요? 심심이는 63%라는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단기간에 만들어진 심심이가 대단한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땐 아니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구글의 미나와 다른 챗봇 시스템을 테스트할 때는 더 큰 스케일 그리고 한정되지 않은 주제와 최대 14턴이라는 꽤 가혹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에 이 모든 걸 완성했다는 건 정말 대단했다라고 팀원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KOGPT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대화 데이터셋을 활용하면 좀 더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심심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또한 KO버트 모델의 학습에 사용된 문장 단위의 데이터를 대화 내용 전체에 대한 감정 라벨링으로 변경하여 학습한다면 이전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류된 감정에 사용자가 자주 사용되는 단어의 빈도가 추가된다면 좀 더 논리적으로 사용자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사람의 심리 분석을 위한 챗봇 서비스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프로젝트를 위해 노력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